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에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이동엽 의원님 외 5분이 발의한 경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경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안 보고건의 건과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기금 운영 계획안이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이동엽 부의장님,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엽 부의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엽 의원입니다. 경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5일 본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경희, 오상도, 김종우, 김한규, 최재필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 조성 및 확충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1조부터 제3조까지의 조례 목적, 용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안 5조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하는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 걷기에 따른 심신, 치유 및 건강 증진 효과에 많은 관심이 생기며 맨발 걷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 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건강 정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질의 종결에 앞서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행부 의견 특별한 의견 없음을 보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동엽 부의장님, 예,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시민행정국장님, 예,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이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국장 이규입니다. 평소 시민행정구 소관 업무에 원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8기 출범 1년이 경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보약을 위해 변화된 행정환경 및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수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출산율 감소, 고령인구 증가 등 당면한 인구 문제 해결과 함께 청년,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전담부서로서 시장 직속 인구 청년 담당관을 과학산업, 미래자동차, 에너지산업 등 미래신성장 산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로서 경제산업국 신성장 산업과를 농촌협약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시행과 함께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해양국 농촌활력과를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행정국 정보통신과를 시장 직속 디지털 도시 담당관으로 소속 및 부수명을 변경하여 본격적 스마트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능 축소 및 유사 중복에 대한 조직 통폐합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경제산업국 일자리 청년 정책과와 도시개발구 폐철도 활용사업단을 폐지하고 경제산업구 기업지원과와 투자산업과를 기업투자지원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재된 국제협력 업무를 기존 시민소통협력관 내로 통합하고 부서명을 대외소통협력관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예정에 따른 개념 및 용어 개정으로 문화재과를 문화유산과로 환경과와 축산과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정책과와 축산정책과로 기존 도시재생 업무의 폐철도 업무를 통합하여 도시재생과를 철도도심재생과로 서울사무소를 중앙협력사무소로 변경하고 서울 세종팀으로 이원하여 원활한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며 부서 변동사항에 따라 각 부서의 사무를 신설, 삭제 및 이관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고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 및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른 청사 안내 표지 정비 등 업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정우 위원님. 네, 국장님, 과장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또 기구 조직 개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저희들 경주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 부서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시민들도 저희들도 헷갈릴 정도인데 시민들은 굉장히 좀 혼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제 맞춰가는 건 좋은데 조금 먼 안목으로 좀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혹시 이게 조직 개편을 할 때 이런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한 무슨 위원회라든지 담당 부서에서 이제 주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그 전체적인 이 명칭을 조금 더 의견 수렴을 해서 하는 어떤 조직 기구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별도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절차가 없고요. 저희들이 과 단위 같은 경우는 그 과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받고 또 저희들 과에서 우리 중후과에서 팀 명칭이라든가 과 명칭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일반 우리 관련 부서에 또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저기 토론 시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광희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 청년 담당관 이 부분의 주 업무를 지금 위에서 보면은 출산율이 아니고 출생률이라고 단어를 좀 공식적으로 써니까 경주시 의회에도 그렇게 출생률로 좀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령인구 증가 등 당면한 인구 문제 해결과 함께 청년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전담 부서로서 시장 직속의 인구 청년 담당관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팀은 일반 부서에서 이렇게 산재해 있던 팀을 우리 시장 직속 기관으로 만들어서 정책 자체를 더 우리가 좀 신속하고 그걸 더 중요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래전략실에서 인구정책팀을 이관을 해가 왔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정책팀, 그리고 장애인 여성복지과에서 다문화 가족팀 그렇게 이동해 오고, 그다음에 외국인 우리 공동체 팀이라고 해서 우리 전가된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우리 또 고령인들 이런 부분들을 좀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하고, 그리고 또 인구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좀 중요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장 직속으로 이렇게 좀 중요도를 높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중심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 주력을 어디에 두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 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주시가 사실 이제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담 이렇게 팀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그 전체적인 인구 문제에 대한 청년 지원 이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의도와 계획하는 의도와 이게 이 팀 명이 이게 좀 잘 부합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과장님. 예, 안 그래도 다문화하고 그다음에 좀 인구하고 청년하고 이렇게 이걸 한 군데다 모아놨는데 청년 관련된 곳 있는데 청년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청년보다는 조금 인구 이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중점을 두고 전체적인 만드는 인구와 예. 이렇게 다문화에 대한 정책을 지금 주력하려고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굳이
굳이 여기에 이렇게 청년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주력하고 싶었던 것이 약간 희석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뭐 염려가 조금 되긴 하는데 뭐 제가 지금 이 얘기 드린다고 뭐 팀명이 지금 밝힐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의견으로 실질적으로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셨는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자리 청년 정책과에서 그 일자리 청년 정책과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청년 정책 같은 경우는 청년 정책을 유수립함으로 해갖고 잘 추진되고 하면은 또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가장 유사한 업무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 인구 관련 업무, 다문화 관련 업무, 외국인 업무를 모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인구 청년 담당관이라고 신설하고 시장 직속으로 두면서 또 중요하게 추진을 해서 그 청년 같은 청년에 관련된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 애가 인구가 늘 수 아니겠나 이렇게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저도 청년 정조하고 묻고 있는 있습니다. 청년에 예.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은 합니다. 굉장히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경주시 예산이 경주시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청년을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이 예산도 더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이제 그 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팀은 실질적으로는 좀 다문화 가족에 대한 것이 약간 우선되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질의와 토론을 구분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우 의원님. 예, 과장님, 국장님, 저도 매번 이제 회의 때마다 인구 정책과 관련된 건의들을 조직 부서를 좀 확대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많이 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하셨다. 전체적인 조직 구성이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만 좀 전에 우리 이강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조직 명칭을 할 때 또는 조직 하위 부서를 할 때 인구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의 그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또 정책을 수립해 가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한쪽에 이제 이름에 한쪽 세대 우리 세대층을 가지고 포커싱을 맞춰버리면 나머지 부분들이 상당히 좀 흐릿해 보이는 이게 정말 좀 애매해져 버리는 조직의 명칭이 돼 버리는 게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안에 이제 하부 조직들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처음에 우리 시에서 의도했던 바에 대해서는 조금 축소돼 버렸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름이다, 명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가장 아쉬운 것이 이런 조직 개편을 할 때 아마 시에서 기본적인 안을 만들고 추진해 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기본적인 안이 좀 만들어지면 뭐 또 위원회 형태이든 뭐 간담회 형태이든 좀 주민과 우리 의회가 함께 만나서 이렇게 좀 공감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명료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어떨지 과장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은 우리 집행부도 이렇게 사실은 그랬습니다. 저도 이 조직 개편을 뭐 전면 개편도 한 3번 해보고 저도 이게 조직 개편 통이면 통이고 그런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게 조직 개편을 하다 보면은 항상 또 이렇게 일반 국이고 그죠. 이런 분야가 하다 보니까 좀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해서 최종 안은 저희들이 의장단 회의 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조직 개편을 전반적인 개편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약간 용역하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를 하고요. 지금도 이번에 한 4년 만에 우리 건축학과하고 장애인 여성과 이후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편을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게 되면 한 용역도 좀 필요하고 더 해보면 우리 시민들 의견 수렴도 좀 필요하고 저희들이 뭐 우리 시민들 의견 수렴이라 하는 게 우리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서 의견 수렴하는 그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이렇게 사실은 또 상반기에 지만 3월 정도 되면은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갖고 사실은 우리가 뭐 국단위도 우리 지방 시군구에서도 만들 수 있다 그런 거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복지국 이렇게 우리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고요. 또 개편 3월 달에 내려오면은 그 상반기에 전반적인 개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7월 1일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뭐 우리 시민 여론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 또 관련된 부서 의견이고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좀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이제 이게 너무나 많은 의견 수렴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추진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안을 가졌으면 아까 우리 그 의장단에 이제 보고를 하셨는데 아마 그 중간 과정에서 뭔가 하나 이렇게 좀 같이 명료화할 수 있는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좀 과정들을 좀 가져주시면 이제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좀 조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좀 반영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예, 내년 우리 뭐 상반기 개편 시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필 의원님. 전 토론은 아니고요. 또 이 시간을 빌려가지고 좀 건의사항과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게 되면 이제 부선행이 이제 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알천홀에 보면 그 엘리베이터 타는데 이 민원인이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1층에는 각 객실별로 안내판이 다 있습니다. 근데 민원인들이 1층 안 거치 2층에 왔었을 때는 2층에서 바깥에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안내판이 부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객실 몇 층까지라 한 3층까지라도 그 승강기 옆에 이게 안내판을 좀 붙여가지고 민원인이 그 부스를 찾는 데 있어서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청사관리팀하고 예, 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1층에서 2층에 가버리게 되면 어느 부서 어딘지 잘 모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타야만 안에 돼 있거든요. 그걸 바깥에 1층과 똑같이 그렇게 부착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부스를 좀 찾아가는데 쉽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사항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 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 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경주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은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정부 지방 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정원이 아닌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과 행정 여건 전망은 제출한 적자 5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인력 운용 계획 부분의 정원, 직종, 직급별 정감 계획은 5년간 정원 없이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능별 분야별 인력 정원 5년간 각 분야별 인력 정원 계획과 감원 내역은 책자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조직 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유사 중복 및 통합으로 인한 감축 인원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임금비 예산액 현황 및 2024년 민간 위탁 계획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이 보고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5일 경주시의회 의장단 간담회를 통해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부터 2025년도까지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시민행정국장님, 총무생활과장님, 관계공무원, 예,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초과 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초과 경정 예산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개수 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홍보 담당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63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 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통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67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시민 원탁회의 해서 이렇게 어제가 나오잖아, 그죠? 예, 나와서 지금까지 이제 쭉 할 때마다 이렇게 어제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나왔던 어제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되었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집행에 대한 비율을 이제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1회 때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그 결과 중에 하나로 결과는 좀 그렇지만 연결돼서 양북면이 문무대왕면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실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능원에서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가진 결과로 보면 그때 나온 이야기가 대능을 좀 개방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대능원이 현재는 이제 무료로 개방이 됐습니다. 이렇듯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정책들이 집행되고 또 실행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있고 그걸 비율로 딱 내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어렵고 제가 그거 한번 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보편적인 시민들이 이 원탁회의에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도출해내는 것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공식인 라인을 통해서 이제 반영이 되는 그 채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원탁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후속 조치가 이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요청사항 드리는 겁니다. 예, 원탁회의가 끝나면 저희들 그 결과를 각 과로 다 보내드리고
저희들이 그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게 숙성이 되면 또는 이제 이게 정책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또 참가하셨던 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시민들한테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원탁에서 나온 내용들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예, 최재필 의원. 네, 소통협력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예산서 68쪽이고 주요 사업 현황 2쪽인데요. 시민 원탁회의 운영, 지금 이제 2023년 올해까지 12회가 이제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요거 현황에 보면 우리가 원래 기 편성이 이제, 1억 4천 편성되어 있었고, 지금 그, 삭감이 2천만 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미집행이 돼서 그런 겁니까? 예, 지금 여기 보면 그 2천만 원은 저희들이 퍼실리테이터가 저희들이 경주시에 63명이 있는데 이분들께서 심화 과정을 좀 교육을 받고 싶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분들 자체적인 사정 때문에 내년으로 좀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삭감을 이제 2천만 원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 원탁회의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덧붙여주냐 하고 싶은데요.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제로 뭐 회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는 그 당연직 3명, 그리고 그 시의회 추천 6명, 그 집행부 추천 6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의제 선정입니다. 어떤 의제를 가지고 토론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언제 어디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고 또 토론회 결과를 같이 공유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보완해라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운영위원들의 수당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수당 지급됩니다. 예. 얼마나 지급되죠? 여기 저희들이 그 일반적으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경주시 조례에 따라서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수당도 우리 시민소통협력관 부서 예산으로 다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인원에 비례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이강희 의원님. 네, 말씀 따로 끊어가지고 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경주학은 그다음에 그기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2020년이라고 일단 지원 현황에는 나와 있는데 그때부터 23년까지 지원된 겁니까? 시행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24년도 20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시작해서. 경주학이 시작이 됐고요. 네.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라블대 쪽에서 그 이제 경주에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내부 사정으로 예. 서라블대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지금 1,500만 원이 삭감이 될 예정입니다. 그 24년도에도 계속 되는 사업이죠. 이거. 예, 맞습니다. 그럼 예. 경주학 이러면은 여기 속에는 제가 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주로 뭐 어떻게 신라에 대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까? 뭐가 들어? 예, 우리 그 이제 신라학이라는 건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네. 신라학은 이제 신라학이 신라만 따로 이제 있어요. 연구하는 게 신라학이고 예. 경주학은 신라, 고려, 조선 또 현대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학문을 하는데 지금 지역학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안동학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 안동학은 지금 20년 이상 연구가 추진되고 있고요. 경주의 이제 과거를 연구해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이런 이제 슬로건으로 저희들이 경주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주가 보면은 이렇게 경주학이 뭐 고려부터 현대까지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제 경주가 거의 뭐 신라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거의 모든 것들이 뭐 문화도 관광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도시인데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북경주가 대표되는 그런 유교 문화권도 굉장히 큰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확산해 나가고 홍보해 나가고 그럴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들을 뭐 여기에 보태어져야 되는지 뭐 따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북경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교 문화가 경주가 아니면은 다른 도시에 있으면은 훨씬 더 활발하게 홍보되고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뭐 거의 다 짐작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 소통협력관 쪽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좀 더 경주의 또 다른 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이제 신라학은 정말로 신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경주학 속에 경주의 정신 문화가 이제 화랑도도 있지만 동학도 있고 또 말씀하신 유교 문화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저희들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72쪽부터 79쪽까지 읍면동 예산 243쪽부터 282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별책 15쪽부터 21쪽까지 명시2월 읍면동 7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님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저희 원래 정부 국세가 감소되는 바람에 교부세가 감소돼가 저희 추경에 410억을 감하게 되는데요. 이 영향이 내년에 경기 전방이 그리 또 밝지만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저희 국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최재필 의원님. 참 우리 정책기획관님 우리 예산 자체가 많이 삭감됨으로써 정책기획관 부서에서도 많은 애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그런 가운데 또 현장에서 저희들도 뭐 대민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도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특히 주민수군 사업이라든지 또 그리고 집행되고 있던 그런 부분에서는 뭐 삭감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셔가 그런 부분 감사드리고 일하지만은 또 신규 사업에 또 당연히 또 해야 될 그런 어떤 뭐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게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게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이제 삭감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역의 민원들이 사안들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민민 간의 갈등도 생기고 분쟁의 어떤 요인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지역의 화합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정책기관실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추경이 좀 예산이 확보돼서 그러면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데 그 보수에서도 많이 또 기여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대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동혁 부의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으로 국제교류 관계를 걸로 하죠. 예,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정면팀장 팀들이 간다 이 말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 편해지겠네. 아닙니다. 뭐
있어도 뭐 특별히 더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네. 그래가 오래 있었죠 이게. 2013년, 14년부터 14년 예, 있었습니다. 약 10년 가까이 되는 거죠. 예, 예. 여기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객관 업무하고 대외 국제협력 업무 같은 경우에는 좀 또 다른 성격이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정 팀장 욕하십니다. 이사입니다. 예. 예, 이강희 의원님. 네, 그다음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사업 현황 설명서 이렇게 주신 거 보니까 그 시민 감사관 활동에 대한 예산들이 그 예산 잡혀 있다가 집행이 안 되거나 뭐 이제 집행액이 예산보다 적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건 뭐 예산을 아끼려고 그러신 건 아니죠? 시민감사관은 감사관실 업무인데 네. 뭐 저희 부서 업무가 있거든요. 예. 지금 여기 청년감사관실 아닙니까? 아, 정책기획관. 네, 사과합니다. 사과합니다. 네. 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지라실 의원님의 없음으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미래전략실 소관 일반회계 80쪽부터 81쪽까지 명시 2월 17쪽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청년감사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청년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의원님. 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이제 사업 현황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시민감사관에 대한 그 예산 집행이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이렇게 작게 집행된 건수들이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그 이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될까요? 예, 이제 그 시민감사관 제도를 이제 그 운영 조례에 따라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 25분이 이제 당초 임명이 돼 가지고 10월 말까지 23분이 두 분이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본인 사퇴 이후로 23분이 이제 운영을 되면서 당초에 이제 그러니까 2023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요. 이제 자체 활동 수당 해가지고 10만 원 곱하기 이제 25분이 6회 그러니까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뭐 지도 감독 뭐 등에 이제 이렇게 가도록 이제 예산의 편성을 좀 넉넉하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전문가를 두 분, 한 분 내지 두 분 실질적인 어떤 그렇게 이제 가다 보니 전체가 다 가시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 그룹만 이렇게 선택해 가다 보니 집행이 사실 이제 자체 활동 수당이 집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예, 그리고 회의 참석 수당은 뭐 그대로 이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활동 수당이 편성은 10만 원 곱하기 25명이 6회로 돼 있어 가지고 편성이 좀 넉넉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당초 예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장 방문하고 이럴 때 전문가 뭐 집단에서 두세 명 이렇게 참석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두세 명이라는 것은
그 이제 공고를 하는데 참석 대상자가 그렇게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청년감사관실에서 그렇게 그분 작은 숫자의 분들에게만 요청을 하는 겁니까? 예, 물론 이제 각 부서에서 그 뭐 안전점검이나 지도점검에 전문가분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우리 감사관님들 중에 네. 또 그런 어떤 전문가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전문가들이 한 두 번 정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뭐 지도점검, 뭐 안전점검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2명을 그 아예 요청을 할 때 그분들에게만 요청을 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시민감사관님 중에. 예, 시민감사관 중에서. 예. 각 부서에서는 우리한테 시민감사관님 참여 요청을 공문으로 이제 협조 요청을 받아가지고 네. 우리는 시민감사관님 이제 25명 중에 네. 거기에 적합한 분을 또 요청을 드리고 시간이 맞도록 이제 그 가능하신 분을 뭐 보니까 시민 복지 분야에 12분이 기본적으로 있고 경제 건설 분야에 13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시민감사관들의 활동을 그 2-3분에게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참여 범위를 조금 더 넓혀주시고 시민감사관들이 실질적으로 좀 더 이렇게 2명, 3명 가서 의견 개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가야지만이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2-3명이 한 2명 이렇게 참석해가지고는 그건 소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효과적일까라고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아예 애초에 집행 자체도 많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많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뭐 어떤 다른 위원들도 이렇게 다 중요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더욱더 이렇게 좀 우리가 활동을 좀 보장해 드리고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경주시를 위해서도 뭐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뭐 별로 많지도 않은 예산 이렇게 집행이 적을 정도로까지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의견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일반역의 83쪽부터 90쪽까지 명시 2월 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 최재필 의원님. 예, 최재필 의원입니다. 그 위원장님 수정 동의 발의 요청드립니다. 예. 그 부분 토론 때 하시면 되는데 뭐 질의 종결을 하고 예, 그렇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 그러면 예. 예, 다음은 토론 예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필 의원님. 예, 최재필 의원입니다. 좀 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 수정 동의 발의 요청드립니다. 예. 2023년도 3회 추가 경영 예산안 중 예산서 86페이지 위탁 교육비, 직원 역량 강화 교육비 및 예산서 89페이지 기본급 일반직 부분에 대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예산서 86페이지 위탁 교육비 삭감액 5천만 원을 정액하여 1억 5천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으로 예산서 89페이지 기본급 일반직에서 5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제청합니다. 예, 제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조서를 이렇게 제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 위탁 교육비 우리가 지출에 있어서 우리 지금 스라블 아카데미 예산 자체가 아직 지출이 안 됐는데 이게 또 그 세무 항목 자체가 이래 양쪽 팀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다 보니까 아직 지출 안 됐는데 이게 삭감 조서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보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 새마을과 2023년도 제3회 초과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최재필 의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 새마을과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총무 새마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드시라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91쪽부터 110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287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복지정책과는 일단 굉장히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혹시나 그 국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정책을 받지 못하는 소외되는 또는 놓치는 그런 시민이 없는지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사회에 정말 법의 테두리에 들어가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연락을 해주시고 또 지금은 또 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 희망 이웃돕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랑의 열매가 그 세 개가 나, 가족,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 경주시가 8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사회 속에서 있는 분이 있으면 좀 많이 알려주셔서 또 우리 경주시가 좀 더 훈훈한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이광희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예산서 91쪽 해외 수입 부분에 보면은 23년도 생계급여 환수금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1,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례가 어떤 경우로 보고 있습니까? 생계급여는 이제 소득, 중위소득 이하 기준을 내가 하는데 하다 보면 보양의무자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서는 기본으로 보양의무자가 보양능력이 없다라든지 거부나 기피, 단절로 인해서 어렵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전산 정보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갔거나 뭐 움직이 다 통보가 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거나 또 아니면 옆에서 실제적으로는 이혼이 되어 있지만 아니다 이래서 또 신고가 들어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나가 있던 것 생계비를 또 회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에 대한 회수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긴 걸로 지금 제가 알고는 있는데 경주시는 사례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좀 여쭤본 겁니다. 1,700만 원 그 환수가 있는데 사례가 어떤 사례였는지. 좀 개인적인 그런 게 많은데요. 실제로는 여행을 갔을 때, 해외여행을 갔을 때 그 원래는 거부연대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 다시 부양 능력을 확인을 해서 하는 그런 건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이혼이라고 했는데 서류상의 이혼을 하고 실지 혼인 있는 경우 신고할 때 받는 그런 건이 있습니다.
23년도 경주시 환수했을 때 그 해당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해외 여행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기초 수급을 만약에 이제 저소득층으로 수급을 받으면은 해외 여행이 그 수급을 받는데 결격 사유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뭐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 한번 갔다 올 수도 있고 일본을 한번 갔다 올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다 결격 사유가 되나요? 그런 결격이라 하기 좀 어려운데 좀 개인적이긴 한데 저희들이 천북에 같은 경우에는 한센 네.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관계가 거부나 깊이 단절로 보여지는데 기본으로 해외 가면 그 통보가 다 옵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원래 꼭 2023년 건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건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지금 해외 여행이라는 것은 당사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부양 의무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같이 가는 경우입니다. 부양 의무자랑 부양 의무자와 그 같이 가는 경우. 그리고 지금 여기 왔는 환수 가는 경우는 또 부양 의무자가 원래 소득이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재산이나 소득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그 부양 의무자를 초과해서 또 환수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 부양 의무자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지금 그 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예전에는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그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그 수급 대상자에서 결격 사유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좀 가만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의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네. 이제 심의를 해서 그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는 부양 의무자가 있긴 하지만 또 국가적으로 좀 그 많이 좀 완화된 부분도 있고 부양 의무자 기준이 좀 넘더라도 그 상황을 하거나 심의를 해서 그렇게 동장 거래 내역이라든지 옛날엔 휴대폰 내역까지 조회를 했었는데 개인 정보에 들어간 데서 그건 빼고 해서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또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저는 해외 여행 이런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기준으로 삼는지 해외 여행이라고 가면은 무조건 다 뭐 그렇게 어떤 뭐 이런 저해 요소가 되는 것인지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그거는 왜냐면 심의를 해서 원래 아드님이 있는데 이 아드님이 전혀 거래가 없고 연락이 없어서 부양 거부 또는 그 부양 기피로 판단되었었는데 실제적인 가치가 그 거부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은 알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초생활 수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는 질병이나 다른 사건으로 거부 기피였다 하더라도 같이 여행을 갔다라면 그 거부로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양 의무자 소득이나 재산 또 이런 부양 능력 여부가 좀 달라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필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경력 예산서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노숙인 일시보호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2023년 기편성액이 2,100만 원이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이제 3,114만 2천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산 추가 요구액으로 1,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총 집행을 하게 되면은 한 85만 8천 원이 남는다는 말이죠.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는 금액 어떻게 처리하며 만약에 3,114만 2천이라고 하면 여기 딱 맞게끔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이번 예산은 추가 경정 예산이어서 저희들이 어떤 예산의 잔액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에서 정리를 좀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행여자는 사실 한 분이 사망을 하시면 장제비를 90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그 신문에 공고도 하고 또 안치비가 또 있습니다. 안치비가 30만 원이고 이렇게 광고를 150만 원에서 한 27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분이 보통 1년에 한 10명 정도가 돌아가시는데 올해는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올해 노숙인 일시보호센터를 왔던 사람들은 한 174명인데 사망한 분은 그렇게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정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답변처럼 예산을 정리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총 사업비가 긴 12월 달까지는 이제 지금 올리신 대로 3,114만 2천 원을 집행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1,1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면 85만 8천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그건 아직 좀 시간도 남아있고, 이렇게 정리하기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12월에 또 축구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대해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도 못하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85만 8천에도 집행될 수 있는 그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삽입되어 있는 게 맞지 않냐. 그럼 안 그러면 이 80만 8천은 지금 이제 뭐 예비비로 이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요구한 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부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원래 2023년에 돈 필요한 부분이 총 사업비가 3,114만 2천 원 돼 있는데 3,200만 원이 이제 예산이 책정이 되게 되면 잔여 금액 85만 8천 원 같은 게 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내역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네. 국장님, 제 말씀이 이해되시죠? 예. 예,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85만 8천이 합계가 되어 있는 1,100만 원을 승인을 해줄 수 있지. 아니면 2,100만 원에서 여기 추가적으로 1,114만 2천 원. 1,014만 2천 원만 딱 집행하게 되면 3,114만 2천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정리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네, 이강희 의원님. 과장님. 약간 요청사항이기도 합니다. 예산서 92쪽에 보면 이제 청년들에 대한 희망 키움 통장 이런 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전체 차상위 대상자들에게 모두가 해당이 됩니까? 연령 상관없이. 희망 키움은 다 다르게 지원이 됩니다. 대상에 따라 다른데요. 대상이 이제 연령 상관없이 다 이렇게 뭐 조건이 아니요. 되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네. 처음에는 희망 키움 통장을 기초와 수급자와 또 차상위로 가르고 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라는 내일 키움 통장이 있고 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 또 청년은 또 청년 희망 키움 통장 또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 차상위 청년은 또 청년저축 이렇게 한 5개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 또 통장 사업을 개편을 하고 있다가 2023년도에 또다시 개편을 해서 희망저축 해서 기초와 차상위로 가르고 또 청년내일 저축이라 해서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갈라서 이렇게 대상이나 이런 게 다 다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가입기간 3년이고 또 이제 네. 본인이 매달 적립금을 10만 원 정도 내고 나면 정부에서 10만 원이나 30만 원 매칭을 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고 있고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희망 키움 통장부터 청년 내일 저축 계좌까지 여기가 다 이제 청년들이 일단 해당은 되는 거이죠.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생계 그렇죠. 대상이 되었을 때, 예. 대상이 되었을 때 일단 그렇게 되는데 이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큰 차이는 없죠. 조금 차이가 있네, 그죠? 네. 예,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요거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일단 예산액이 5억 7,800이네요. 요 전체가 5억 7,800인데 이 중에서 청년도 있고 청년 아닌 사람도 들어 있기는 하고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청년이 좀 많은 거 맞습니까? 대상이 다 청년이에요, 요거는. 그렇기는 한데 과장님 생각에는 경주시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저축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5억 7,800이면은 예산이 이게 다 국고 보조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경주시가 지출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는 지금 사업이 네. 3년인데 사업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막 이래 되게 굉장히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현황별로 달라서 예. 뭐 지금 새롭게 가입한 게 없는 것도 있고 또 뭐 새롭게 한 절반 정도가 국고 지원된다고 네,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주시가 실제적으로 지출하는 돈은 3억 이내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잠깐만 세상에. 그 현황이나 전체적인 사업 오늘 또 아침에 저희들이 또 현황이 또 달라서 다시 정리를 예. 했는데 따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의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뭐 사실은 여기에서만 요청드려야 될 게 아니고 뭐 시정 질이나 이런 데서 요청드려야 되는 것 성질이기는 한데 그럼 어쨌든 경주시가 청년들의 그 내일 키움 어떤 적축성을 위해서 3억 이내의 예산을 선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연동형 뭐 경주형 스마트 하우스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한 가구에 3억 이상씩 지원됩니다. 원래는 도비 매칭해서 한 가구에 4억씩 지원되거든요.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경주시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이게 이제 우리는 국비로서 이제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그 사업 과목에 대해서만 이걸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경주시가 저희가 정말 이번에 시정 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할 의사가 없는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주시가 보편적인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예산 집행이나 예산 자체가 경주시 자체 예산으로도 경주시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서 일하는 일반적인 노동자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예산을 정액할 생각은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요청드리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은 뭐 다음에 또 업무 보고도 있고 뭐 제가 5분 발언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담당 과장님에게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지가 이렇게 좀 되었고 이 실제적인 다른 지원 금액하고 생각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지원 금액이거든요. 올해도 있습니다. 연동형 스마트 한 가구에 4억 들어갑니다. 한 가구에 4억 들어가는데 이 경주시가 전체 청년을 위한 예산이 1년 집행액이 국비 포함해서 5억 7천밖에 안 되고 경주시가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건 3억 이내다. 이건 좀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네.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네. 우리 부서가 각각의 부서의 업무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일자리 창출 과장 할 당시에는 청년팀이 있었다가 지금은 그 청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께서 또 청년과라는 일자리 그렇죠. 청년과라는 과를 네, 만들어 아까 그 신행정국 부서 개편할 때도 거기에 청년이라는 이름을 넣어 놓으셨던데 저는 그러면은 그것도 얼마나 청년에 대해서 경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거기 이름에도 뭐 다문화에 대한 중요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청년을 넣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도 사실은 저는 앞으로 경주시에 개초 좀 요청드리고 싶고 질의드리고 싶고 근데 오늘 예산안에 이 부분이 지금 뭐 올라와 있으니 제가 과장님께 또 국장님 계시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국비와 다른 도시비의 일정한 기자체가 비율이 자체적으로 있고, 가지고 있는 곳이 네,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반적인 청년에 대한 거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시도 많은 관심을 가지거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 자산 형성 지원을 할 때 숫자가 자꾸 줄어들거나 변경이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좀 논의가 있었는데 왜 못하는가를 알아보니 이 사람들이 10만 원 매달 10만 원 내거나 일하고 있지만 30만 개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대한 방법이 없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복지정책과의 이런 기본으로 이제 저소득 수급자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강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나 또 건의를 하신다 하신 좀 더 우리 해당 부서끼리 한번 모여서 우리 복지정책가 주관이 되어서 한번 방안들을 모색해서 또 좋은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겠습니까? 예, 김정우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예산서 100페이지인데요.
제 301번 코드 번호가 301번 일반 보전금인데 그 영구임대 아파트 공동 전기료 지원이 이 1억 5천에서 9천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지원입니까? 그냥 삭감입니까? 우리 경주시 영구임대 아파트 공동 전기요금은 우리 용강 영구임대 아파트 1210세대하고 금강 아파트 99세대 그리고 안강에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거기 103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감액 사유는 안강에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분양이 좀 저조해서 103세대 중에 현재 59세대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거주자 전기요금 부분하고 공동요금 이런 것들이 공공부분 계단 그리고 복도, 관리동, 승강기 부분이 좀 감액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예, 최재필 의원님. 예, 과장님, 예산서 103쪽 참고해 주시고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인데요. 이게 국도비 매칭되는 그런 예산인데요. 이제 경비 추경 때에 1억 3,800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생활 지원 대상자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대략 좀 몇 가구가 되고 있습니까? 한 300건 정도가 됩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 지원비는 그동안 하다가 2023년 8월 31일에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지원을 중단을 하는데 지급 기준이 가구원 중에 1인이면 코로나 확진 시 이제 10만 원, 또 2인 이상 코로나는 확진 시는 15만 원 주고 있는데 코로나 격리 해제 종료일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90일 내 신청을 합니다. 그 이제 12월 4일까지 신청한 사람까지만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24시 시스템 접속 자체를 불가하게 만들어 놓고 2023년도에 1월부터 11월까지는 한 6,240건 정도 나갔고 9월 8일 이후 한 300건 이렇게 돼서 모자라는 부분 미지급 건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전액 11호 지금 지원을 하고 오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12만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똑같이 매칭에 내려오는 겁니까? 국비가 4억 1,641만 6천 원, 도비가 1억 6,656만 6천 원, 시비가 한 2억 4,985만 원 이런 식으로 그 국도비 비율이 있습니다. 1억 3,800 여기도 이제 매칭이 돼가지고 산정이 되는 금액이니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원래도 지금 이래 지원해야 될 대상자 코로나19 격리자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됐었습니까? 이렇게 올해도 했는데 이제 비용은 중단합니다. 4월 12월 4일까지 신청 받고 이제 완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이제 자기가 이제 감염이 됐나 만약 그치면 이걸 지급하는 거를 언제까지 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냥 뭐 일회성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어디 며칠 그 기준이 있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네. 선정 기준이 있는데 그 일자 좀 얼마 동안? 일자는 걸리고 난 뒤에 확진하고 난 뒤에 네. 격리 해제 종료일 날부터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도록 전산을 신청. 90일로 신청을 하는데 네. 돈을 언제까지 지원해 주냐고요? 신청되면 한 번만 줍니까? 한 번만. 번만 줍니다. 한 번만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송환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111쪽부터 121쪽까지 명시유월 58쪽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뭐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3차 추경은
지금 뭐 집행찬해액이라든가 이런 쪽을 상세히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전액적으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예.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노인 복직과 소환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장애인 여성 복직과 소환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장애인 여성 복직과 소관 일반회계 122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뭐 특별한 사안 있으십니까?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그 서비스 쪽에 좀 정액되고요. 지금 보육 쪽에 조금 감액된 국도비 해가지고 그 내시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 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강희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뭐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시정 질의에 경주에 있는 그 성명매 직별지에 대해서 대안에 대한 질의서를 올렸다가 지금 취소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시민들의 제보가 여름부터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 여성복지과에서 제가 전화를 누가 받으셨는지까지 확인하진 않았는데 분명히 그때 그 밖에서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 대응이 1도 관심이 없는 대응을 했었고 그러고도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장애인 여성복지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는 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저의 시정 질의를 그만큼 경주시로 봐서 에펙을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경주시로 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좀 만류를 하셨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 현상은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또 저한테 약속도 하셨으니까 과정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를 잘 수립하셔서 경주시가 이런 실질적인 이건 정확하게 성착취의 잔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150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는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감액하는 것이 대부분의 자료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176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17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희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세입에 보면 자동차세가 예산보다 이렇게 적다라는 얘기입니까? 수입이? 네. 당초 예산보다 7억
네. 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거 네. 왜 감하느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자동차는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 보유에 대한 자동차세 두 종류가 있는데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는 그 유류 서비스 그 기름에 대한 거 들어오는데 기름 그 세금을 인하시켰기 때문에 이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 그런 내용입니다. 네네. 네. 네. 질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징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182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필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85쪽요. 고향사랑 기금 운영위원 참석 수당 전에 감내인데 이유가 뭘까요? 여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원래는 뭐 기금 운영위원회나 이런 거를 좀 뭐 서면 심사를 좀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래 뭐 전에 감하도록 되었습니다. 예, 제가 여쭤봤던 거는 그 전에 감됐다 그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까? 아니요. 했는데 서면으로 이제 그렇게 예, 맞습니다. 서면을 해가지고 그게 운영위원회 회의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예.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답례품과 우리 저 기금 운영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항상 저희가 뭐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금 운영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기금을 어떻게 모금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거를 대한 회의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논의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이 총 모금액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원래 지금 현재 4억 5천 정도 돼 있습니다. 목표는 5억인데 11월, 12월 달에 뭐 연말정산 대비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목표 달성에는 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목표 차질에 별 특별한 그게 뭐 이유가 안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생각 우리 기금운영위원 수당을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만약에 고향사는 기부금 자체가 모금이 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위원을 안 하고 모금액이 만약에 그렇게 저조했다면은 이건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회계과 소관 일반 회계 186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님. 과장님, 그 186쪽에 있는 공유재산 매각 대금 여기에 대해서 내역 한번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191쪽부터 194쪽까지 명시 2월 59쪽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국 의원님 시민행정국 전체의 질의, 예, 알겠습니다. 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다음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일반역에 230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역에 235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역에 237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뭐 APEC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중에 뭐 특별히 하시는 말씀 계십니까? 하여튼 뭐 시에 저희들 협조받아가 뭐 향후에나 그다음에 동창회한테 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위원회가 이 위원이 선정되면은 시하고 협조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할 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허락을 덕해서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좀 드리는데 국장님. 기본적으로 이제 인력을 운영하시는데 어려움들은 충분히 또 이해가 되고 얼마나 고충이 많을까라는 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 중에 이제 그 위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이제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3개 기관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제 신규로 위탁을 한다든지 예측 가능한 기관들을 이제 3개 기관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노인복지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지금 특히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또는 사회복지 데미지 서비스 분야는 충분히 민간 위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 계획 안에 안 들어있길래 제가 이런 자료 검토를 좀 이런 사항들 요청을 지금 검토를 요청을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제가 끝까지 얘기 좀 하고 그래서 특히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지금 고령자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에 보니까 25년도, 26년도 또 6명의 3명, 6명을 또 채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채용 형태, 근로 형태는 지금 뭘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지금 뭐 계신 분들의 또 근로 형태가 또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셔서 전화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좀 위탁을 하시는 방향들 특히 우리 경주시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 인력 전체 지금 계획안도 보니까 이쪽 부분에도 충분히 위탁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하시고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김정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과거 정부는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해서 공기관의 정원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 계속 보강해 왔었습니다. 좀 잘못된 부분인데
현 정부 들어서 큰 정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정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정원이 경주시 정원이 일반직 정원이 1,743명입니다. 현재 그 정원이 1,743명인데 현재 현원이 1,955명 되십니다. 약 한 25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은 휴직자 그리고 교육자 그리고 다타기관의 파견자 200명 좀 됩니다. 그래도 좀 이제 정원에 비해서 한 5, 60명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축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총액 임금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2023년도에는 일정한 금액이 1,670억 좀 됩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20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 입장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정원 줄일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민간 위탁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그래서 경주시가 민간 위탁을 시킬 수 있는 모든 범위를 다 찾아서 민간 위탁으로 대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민간 위탁 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당겼으면 좋겠다라는 물론 그러한 사유가 있겠지만 가능한 기간들은 좀 당겼으면 좋겠다. 현재 시간도 당길 수밖에 없는 것이 금년도 인건비에서 내년도 인건비가 아까 제가 21억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내년도 2024년도부터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줄일 방법은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민간 위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그 사업소들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검토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재필. 네, 저도 총무새마을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부서 질의 때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시중에 이제 도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형 태극기 설치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제 지금 현재 7억에 메다 수가 지금 몇 메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지금 명시 2월로 지금 해놨고요. 그때는 저희들이 56왕 컨셉으로 56m로 지금 예산은 좀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일반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 보면 김수장군 동상에 있는 낭산 같은 데 올라가면은 높이가 올라가고 또 예산은 또 많이 절감되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월 달에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업무 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달았을 때 그때도 이제 56m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었고 또 일각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67.6m 신라건국 연도 거기에 기준해서 67.6m를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보고받은 사항하고 좀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들어보는 겁니다. 최종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당초에 56m로 지금 있고 그죠? 있고 그다음에 또 예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좀 삭감해서 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가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국회의원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태극기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모종의 예산을 내서 승인을 해줬었을 때 그때 보고에 의해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일각이 떠도는 얘기가 우리가 보고받은 내용하고 상이한 내용들이
거기 또 와제에 대해서 꼭 결정된 것처럼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또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또 이렇게 결정해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네, 제 질의 마치고 우리 국장님 뭐 하실 말씀 해주세요. 예, 그 일부 그 태극기 관련해서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대대적으로 찬성하신 분도 계시고 그 우리 관이라 하는 게 찬성과 반대하신 분을 조율해서 원만하게 하는 것이 또 우리 강서의 역할인데 또 예산이 지금 현재 밖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예산 통과가 6억 5천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수막에 7억을 붙여놨거든요. 6억 5천하고 7억은 다르거든요. 다 포함해서 6억 5천입니다. 예, 6억 5천. 근데 비용도 6억 5천인데 일부 현수막에 7억을 붙여놓고 좀 뭐 약간의 과장되게 하는데 이 6억 5천도 우리보다도 비용을 최소화해서 목표를 달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나중에 차후에 의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태극기 관련해서 왈가불가 좀 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걸 통해서 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최소화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가지고 집행을 잘 해주시길 부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상도 위원. 연결된 거여서 그 추가로 그냥 말씀드렸는 건데, 네, 제가 이걸 계획했는 건 아닌데 황성공원에서 그 황성공원에 다른 행사로 갔는데 그게 가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국기개양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 황성공원에 그냥 무작위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이제 설치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데 뭐 압도적으로 그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죠. 저도 정말 모르는 그냥 뭐 가을 행사 굉장히 많을 때 11월 달로 예산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뭐 보건소 행사도 있고 막 이럴 때 거기에서 있었는데 이건 정말 그냥 무작위로 지나가는 시민들입니다. 경주시청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라인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일에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채널로 통해서 그냥 알게 된 사람들 그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뭐 찬성을 한다라는 사람 수 그게 그때는 한 14% 15% 뭐 이렇게밖에 없었던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고 또 일부 보도에는 이건 정확한 건 좀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뭐 55m 계양대를 어디서 만들었는데 뭐 3억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그 황성원에서 그 뭐 일부 조사한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질문 방식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저도 이제 모르고 갔는데 보니까 있었었는데 이제 그래서 저도 잠시 서 있긴 했는데 질문 방식이나 그 유도를 하거나 그렇게 보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는 거는 아니고. 예. 그랬을 것이라고 혹시 전제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도 한 부분의 시민의 의견이니까. 그래서 저는 더욱더 신중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아까 예산도 6억 5천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산도 최소화돼가면서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한번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태극기에 대해서 좀 약간의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까지 공직을 한 35년 하면서 태극기 보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되겠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가져야 겠다.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기획을 했는데
그 또 제 생각과는 또 시민 일부 다른 생각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 이 사업비도 최소화될 수 있고 또 모든 시민이 호응할 수 있도록 그런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의 경우를 이제 일반 시민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쉽게 말해서 국가의 녹을 먹는다.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국가에서 지방자치, 기초지자체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공적인 자금으로 이렇게 급여를 받고 공직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 그런 국장님의 경우하고 일반적으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일해서 나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보편적인 시민들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국장님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내 삶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세금 내면서 경주 시민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인 수많은 시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상도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아까 우리 보고받는 입장에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어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총무새마을 과장님 나오신 김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83쪽 길에 보시게 되면 83쪽 보시게 되면 2023년도 우리 대여 학자금 이래 4억 1,600만 원 정도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이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여 우리 학자금 부담금 이거는 저희들이 뭐 공무원 연금 부담하고 똑같이요. 저희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그 정부에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쭉 해놨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 3년치를 계산해서 우리가 납부해야 될 금액,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 공짜가 아니거든요. 또 상환 금액이 있습니다. 3년치 평균을 해서 우리가 그 빌려줄 때보다 우리가 상환 받는 금액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이 반환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요즘은 이제 지금 그 대학생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납부하는 것보다 우리가 CS 옛날에 내놨던 돈을 정부에 내놨던 돈을 받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또 대여 학자금 그랬는데 4억 1,600만 원이 그래. 그러니까 아끼 놓쳐가지고 우리 시가 정부에 납부해놨는 금액을 지금 다시 환원받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민 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함께 해주시고요.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 회계 195쪽부터 207쪽까지 명시 2월 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시간 영유아 진로센터 연간 4,500명, 이거 뭐, 맞는 숫자죠? 예. 근데 이제 4,500명 예상했는데, 원래는 유독이 많다 보니 한 6,000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그 담당 의사들, 연봉이 얼마고 지금은 얼마로 됐습니까? 예, 당초 19년 3월부터는 2,500을 해서 이제 그 세금 제하면 한 1,900 정도 가져가는데 지금은 이제 인근에 다 2,900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부족하고 다른 데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저희들도 할 수 없이 4분기부터는 2,900을 맞추려고 이제 맞춰주기를 하면서 이직률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뭐 좀 자주 바뀌었습니까? 뭐 평균 지금까지는 이제 초창기 멤버 의사들이 계속 있었는데 5월 달에 한 명 퇴사를 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가다 보니까 한 석 달을 비상체제로 이제 시간을 더 하게 됐고 또 주간 하시는 분이 또 도와주시고 이래서 이제
근근히 붙었는데 10월부터 이제 그 젊은 30대 수학과 선생님을 그 영입하게 돼가지고 이번에 10월부터는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예, 김한규 의원님. 예, 소장님, 과장님. 하여튼 보건행정에 신경 써 주셔갖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하게 질의는 그렇고 아까 우 위원장님이 언급한 바 있는 이제 영유아 진료센터 이제 운영. 이거 뭐 혹시 이래 좀 이용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뭐 뒤에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소리는 좀 혹시 들은 거 있습니까? 이 반응이 어떤지 우리가 우리 시비를 많이 좀 투입해가지고 애들 이제 24시간 애들이 아프면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우리 경주 요 관내 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까, 그죠? 예. 예, 뭐 초창기에는 연세 많은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늘 이제 민원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분이 또 새로 바뀌었고 바뀌고 네 분 중에 계속 이어지다가 최근 5월달에 한 명이 나가시고 또 이제 젊은 그 수학과 선생님을 부산에서 영입하면서 그 아이맘에도 가끔 가다 칭찬 글도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에 관광객을 찾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경주의 관광도시인데도 밤에 와도 애 데리고 오는 가족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지금 수학과 의사가 없는 인천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사실 의사 구하기 힘듭니다. 네, 뭐 그거는 예. 저도 뭐 또 병원장 으로 통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리고 원래 언제더라 지금 정주호 병원장님이 계시죠. 나름대로 뭐 또 지역에 이바지 한다는 그런 또 포부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또 동국대 병원이라 하는 그런 사실은 되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런 또 이미지 쇄신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인건비 이런 문제, 물론 지방에 뭐 그 이야기는 하면 사실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뭐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방이 뭐 완전 대도시로 될 수도 없는 현상이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병원에 사실은 아까 말대로 뭐 유능한 의사들은 지방이라고 안 온다 하는데 저는 뭐 한 50% 이상은 그냥 또 핑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맞는 의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병원의 원장님한테도 그렇고 병원 측에도 좀 어떤 강하게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또 우리가 또 내년 한 4월쯤 되면은 PCT 기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뭐 또 의사 없다 안 온다 하고 돈을 또 많이 줘야 된다 하면은 뭐 병원도 사실은 뭐 적자 보면서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 시의 지자체에 또 뭔가를 또 이래 또 요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비로 이래 운영을 하고 하는 거니까 시민들이 하여튼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또 뭐 힘드시지만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하여튼 좀 더 애착을 가지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사입니다. 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건강정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건강정진과 소관 일반역에 208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예, 김한규 의원님. 출산 축하금 및 출산 장려금 있는데 지원 내용에 혹시 이게 지금 여기는 기재는 우리 결혼해가 애를 꼭 1명, 2명, 3명까지 낳아가는 건 없잖아, 그죠? 만약에 넷째, 다섯째가 태어나면은 있습니까? 예?
셋째 아이 이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네. 아, 여기는 뭐 내용에는 따로 없다마는 예. 뭐 물론 당연하게 뭐 지원을 더 해주겠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 회계 220조부터 229조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본소장님 아마 연말에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기 중에 뭐 코로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수고를 많이 하시 싶은데 간단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병원 근무 2년 하고 공무원 시작한 게 38년, 전체 이제 직장 생활 40년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뭐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여러 가지 많았지만 진짜 지난 3년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이야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로 잘 해나왔던 것 같습니다. 바쁜데 와서 기다리고 하는 시간도 절약해 주셨고 미리 또 순서도 앞당겨 주시고 하셔서 많은 배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사실은 서비스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뭐 예산 삭감이나 이런 문제도 다른 데 비하면 진짜 작은 돈으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은 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거듭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예. 오상도 부위원장. 건강증진과, 예. 과장님. 출산 축하금 부분 말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자꾸 인구 감소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 또 우리 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첫째 아이 낳았을 때 300만 원, 25에 12만 원씩 해 25에, 둘째 아이 20만 원씩 해가지고 총 500만 원, 셋째 아이 뭐 어쨌든 1,800만 원 정도. 획기적으로 좀 이래 우리 경주시에도 뭐 아무나 가정도 있지만 첫째 아이 놓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아니 저는 생각입니다. 1,000만 원 정도. 둘째 아이 놓으면 한 2,000만 원 정도. 셋째 아이 놓으면 3,000만 원 정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이제 현재 드리고 있는 것도 2019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2021년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사실은 요거보다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2019년도 저희들 조례를 해서 많이 좀 올린 게 이 부분이고요. 또 경상북도에 이렇게 저희 타시군에 대비해 보면 한 중상 정도의 지급 금액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시군하고도 좀 균형을 약간 조금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우리 인근 인접 포항이나 이래 울산이나 이래 봤을 때 자꾸 저희들이 인구가 자꾸 좀 주는 바람에 해오름 동행도 이래 해가지고 서포주 쪽도 우리 의회 쪽도 서로 교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주시가 있는 지대하는 게 이제 25만이 무너져가지고 24만 8천을 맞아 인구가. 그런데 획기적으로 어쨌든 요즘은 노인청 쪽으로도
우리 지원금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 이야기는 왜 이래 출산 장려금 이야기를 할 거면 좀 이래 요즘은 우리 세대가 아이들 한둘이 이제 우리 아이들 결혼식인데 했을 때 임신 축하금이라든가 애들 출산 축하금 해가지고 뭐 아무 일에 얼마씩 또 주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조금 능력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이니까 딸이든 며느리든 이래 할 수 있는데 정말 이래 다문화 가정에 우리 지금 우리 경주시든 젊은 층들이 많잖아요. 했을 때 좀 혜택이 좀 더 이래 과감하게 이래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이렇게 한번 심도 깊게 한번 다시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개수 조정은 의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리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개수 조정을 위하여 정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오상도 의원입니다. 정해죽 협의된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 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총 2건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회를 선포합니다.